오늘은 65세 이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꾸준히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재정 관리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 안전한 투자, 노후 대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돈을 잘 관리하는 10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므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 전에는 문제없던 대출 상환이 은퇴 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큰 집에서 계속 살다가 관리비 부담이 커져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의 유료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불필요한 지출이 지속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주택 크기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대출이 있다면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내역을 점검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연금과 노후 소득을 철저히 계획하기.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진 후에는 연금이 가장 중요한 생활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연금 가입을 소홀히 하다가 은퇴 후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으며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아 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투자나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을 만들려 했지만 계획 없이 진행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기타 노후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을 계획하고 필요하면 일부 자산을 유동화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투자만 선택하기.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성 투자 상품에 가입하고 큰 손실을 봅니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시장 하락으로 인해 노후 자금을 잃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관리가 어려워 임대 수익을 내기 힘들어집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 위주로 자산을 배분하고 검증된 투자처에만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적정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의료비를 대비하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보장 범위가 부족해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노후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병원비 부담이 커집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해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노후 의료비를 고려해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잘 유지하고 예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의료비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생활비를 균형 있게 조절하기. 노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은퇴했을 때는 넉넉하게 생활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저축이 줄어들어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지출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니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노후 생활이 무료해집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월별 예산을 세우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절약만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적절한 소비를 하며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금융사기를 조심하기. 노년층을 노린 금융사기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투자 사기에 속아 노후 자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금융상품이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였던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되면서 예금이 인출되거나 대출을 강요받는 피해를 겪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절대 돈을 맡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상의하고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부동산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부동산은 노후 자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집을 유지하느라 관리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지만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려 했지만 예상보다 복잡한 세금 문제로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려 했지만 관리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주거 공간을 다운사이징 축소하여 관리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세금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유산 계획을 세우기.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자녀들 간의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깁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주려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상속받은 자산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미리 상의하여 유산 계획을 세우고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홉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돈이 있어도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노후가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은퇴 후에는 일할 때 만났던 동료들과 점점 멀어지면서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자주 교류하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과도 점점 연락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낍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째, 취미와 여가 활동을 지속하기. 은퇴 후에도 즐겁게 생활하려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일만 하다가 은퇴한 후에 할 일이 없어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취미가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집 안에만 머물면서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돈을 절약하느라 여가 활동을 줄이다가 삶의 즐거움을 잃어갑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가벼운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도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연금을 철저히 계획하며 안전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대비하고 생활비를 균형 있게 사용하며 금융 사기를 피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